everyone! 1강 우리 오늘부터 Cambridge IELTS 15의 Test 1의 Reading Passage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해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 정말 많네요. 혹시라도 안 해오셨다 하더라도요. 오늘 제가 문제 푸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다음 패시지 2부터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예습해오신 분들은 본인이 문제 푼 방법과 그리고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요거를 비교해서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네. 이러한 노하우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Reading Passage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하는데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늘 단락 A, B, C, D 레이블이 없어서 저랑 같이 한번 레이블부터 붙이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 F, G A부터 G 단락까지 나오는데요. IELTS 리딩 초짜는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문부터 읽어요. 네, 더 넘맥 트리 이게 뭐야? 풀기 싫다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단어들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많은 정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절대로 지문부터 보시면 안 되고요. 뭐부터 보셔야 됩니까? 문제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어디가 있지? 딱 찾아가지고 정답 앤서 시트에 옮겨 적는 요 연습을 지금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A부터 G 단락까지 있는데 오늘은 C 단락에서 정답과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나왔고 G 단락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패시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공부할 패시지에서도요. 전혀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단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리딩은 지문부터 보시는 거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느 단락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만 딱 보고 답으로 옮겨 적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이 리딩의 고득점 비법이 되겠습니다. 넘맥. 자, 여러분 그림을 제가 갖다 보여드려도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혹시 똠양꿍 드셔보셨어요? 약간 좀 살짝 빨래비누 맛 나는 거기에도 들어가는 그런 향신료인데요. 넘맥이라고 나왔지만 A valuable spice. 굉장히 귀한 향신료라고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Cambridge IELTS 리딩에는 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모르는 평생 정말 한평생 살아도 절대로 만나볼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닌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막 단어 사이에다 외워서 막 쓰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늘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넘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향신료, 굉장히 좀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부터 G 단락까지 나오고요. 우리 문제 살펴볼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한 단어만 적는 주관식 문제가 되겠고요. 5번부터 7번까지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 그리고 8번부터 13번까지도 한 단어만 적는 그런 테이블의 빈칸을 채우는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푼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제가 불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1번 문제부터 푼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 집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계속 다 1번부터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번부터 풀어야죠. 왜요? 주관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True, False, Not Given이 1번에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걔네들은 풀지 않고 주관식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왜요?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문제 풀 건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하지만 True, False, Not Given은 찍어도 3분의 1의 정답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True, False, Not Given도 같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저랑 같이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 주관식부터 무조건 푸셔야 돼요. 난이도가 훨씬 더 낮고 그리고 쉽습니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관식부터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풀고 8번부터 13번까지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번부터 7번까지 True, False, Not Given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잎은 이 나무 뭐예요? 오늘의 주제 넘맥이 되겠죠. 이 나무의 잎들은 자 비동사 다음에는 우리 보통 형용사 나오죠. 그리고 in shape 모양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1번은 형용사인데 모양이랑 관련된 그런 형용사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양과 관련된 형용사를 딱 해서
답안지 answer sheet에 딱 옮기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은 더가 나와 있고 더가 있으면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를 보니까 뒤에 s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단수 명사가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단수가 나와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왜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많으나 적으나 단수로 취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은 자, 둘러싸요. 이 과일을 그리고 쪼개지면서 열려요. 이 과일이 자, 얘는 무슨 뜻입니까? ripe이라는 뜻인데요. 익은, 성숙한 이런 뜻이죠. 이 과일이 익었을 때 무엇은 자, 이 과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렇게 쪼개지면서 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 이런 단어 약간 조금 like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단어가 지문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근처에서 명사, 단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앞에 더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뒤에 is, 동사를 확인한 다음에 명사인데 단수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사용이 돼요. 만드는데. 이 넘맥, 향신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어가 되겠고요. 얘는 뭐야? erro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생에 이런 단어 쓸 기회가 있을까요? 자, 뭐뭐로 알려진 이런 뜻이죠. 자, error이라고 하는 자, 이 커버는 둘러싸고 있는 거는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만드는데 자, 무엇을이니까 4번은 명사가 되겠네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요. 1번 문제이기 때문에 A부터 G 단락 중에서 A에 나올 확률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A 단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단락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까 tree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문제를 보면은 우리 leaves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oval, 얘는 뭐예요? 계란형의, 타원형의 라는 뜻이 되겠죠. 정답 1번 oval. 요거 그대로 옮겼으면 끝! 자, 지금 몇 초 걸렸나요? 문제 푸는데 한 5초 걸렸죠? 네. A 단락이고 tree, leaves 찾고 앞에 모양과 관련된 형용사 끝.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 이거 1번만 그런 거 아닌가요?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네.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정말 쉽게 우리 주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자, 무엇은 자, 둘러싸요. 이 과일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 ripe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에 자, 후반부에 가보면 자, A가 단락이 좀 길어서 우리가 1과 2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중반부부터 보면요. 이거 그대로 문제에 있는 거랑 똑같죠? When the fruit is ripe. 자, 이 과일이 익으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고 자, 근데 무엇은 이 과일을 둘러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split. 자, split는 무슨 뜻이야? split. Let's split the bill. 이러면 우리 더치페이 하자 이런 뜻이죠. split,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있는 break와 같은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husk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몰라도 자, 이 husk는 쪼개집니다. 두 개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여기도 husk가 나오는데 이 과일은 둘러싸져 있습니다. 네. 과즙이 많은 husk로.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husk가 이 과일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과일은 넘맥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hus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물론 이번에는 앞에 더가 있었어요. 더가 있었지만 여기는 어가 있고 여기는 this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에는 더라고 돼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에 더가 나와 있으면 지문에 더라고 그냥 나올 확률이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는 뭐냐? 어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this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격. 얘는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가 있으면 지문에 일단 더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더가 없으면 여기서처럼
어나 this나 이런 걸로 더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husk, 껍질이라는 뜻의 husk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에 있는 when the fruit is ripe 이 단어를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split이랑 우리 break 똑같은 뜻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명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husk라는 단어 모르는데 여러분 리딩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주가식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이거 답으로 써도 되나? 네, 써도 됩니다. 그런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일단은 무엇은 그죠? 이 nutmeg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네, spices, nutmeg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 produce 같은 그러니까 최대한 이 문제에 나온 단어가 지문에 똑같이 어디에 나오느냐를 찾아서 그 근처에 있는 답을 딱 골라내시면 되겠는데요. 4번, 자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앞에 더가 있었어요. 자, 더가 있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읽어보면 자, these are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the sources of the two spices nutmeg과 그리고 자, mace라는 건데요. 자, 이것들은 두 개의 자, nutmeg과 mace라는 향신료인데 the former는 무슨 뜻이죠? 전자. the latter 얘는 뭐예요? 후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는 the former, 뒤에서 말한 거는 the lat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the former는 nutmeg이 되겠고 the latter는 mace가 되겠죠. mace가 뭐지? 여러분 굳이 이거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mace는 그냥 이 nutmeg의 껍질인데요. 껍질인데 굳이 막 이 단어를 적어가지고 외우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써먹을 일 없습니다. 절대로 써먹을 일 없습니다. 근데 the former랑 the latter, 전자와 후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뭐죠? 이 nutmeg을 말하는 거죠. 이 nutmeg은 자 생산이 돼요. 뭐로부터요? 말린 씨로부터. 그러면 정답을 우리 3번에 dried seed라고 쓰려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왜요? one word only죠. 한 단어로만 적어야 되기 때문에 dried seed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seed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명사만 적으시면 돼요. 명사만. 형용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명사가 중요합니다. 왜요? 3번에 제가 단수 명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로 알려져 있냐? 자, error로 알려져 있는 이런 말, 이 단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후자는 이 error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자, 뭘 만든다고 했어요? 이 the letter는 mace죠. 그래서 정답을 mace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관식 문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지문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근처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단어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되니까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이걸 답으로 써도 되나? 이러한 두려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또 주관식 문제 8번부터 1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 단어로만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answer sheet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께 답을 다 적고 나서요. 이거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일단 적고 나서 이거 한 단어로 적은 거 맞나? 혹시 내가 2단어, 3단어 적진 않았나? 맨 마지막에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얘네를 이 지시어를 다시 한번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부터 문제 풀 건데요. 얘는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왜요? 연도가 쭉 나와 있어요. 연도 나와 있으면 우리 지문에서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8번 보시면 Middle Ages. 자, 중세 시대 나오고요. 자, nutmeg. 자, Europe. 자, nutmeg은 유럽으로 자, 가져와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고 자, 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가 나오면 보통 명사가 나오는데 누가 이 nutmeg을 유럽으로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누가? 사람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나오겠네요.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애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죠?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가겠어요. 이 넘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이것은 왜 증가했냐면요. 자, 이것은 여겨졌어요. 효과적이라고. 뭐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병이냐면 known as, 몸으로 알려진 병이에요. 따라서 9번은 앞에 더가 있고 여기 병명이 나오겠죠. 어떤 병의 이름. 병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9번을 풀 거면 17세기. 17세기는 여러분 몇 년도 정도예요? 1600 몇 년 이런 거죠. 1600 몇 년. 그래서 17세기 찾고 disease 찾고 그리고 더가 붙어 있을 확률 80%라고 말씀드렸죠? 지문에도.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병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 Dutch는 뭐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다 아일랜드 이런 것도 그냥 지문에 어디 있는지 찾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반다 아일랜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0번이 나올 거니까. 자, put on이 나왔는데요. on은 뭐예요? 표면 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전치사 불법에서 add on in 할 때 on은 어디 표면 위에. 그러니까 이 nutmeg 위에다가 뭐를 발랐대요. 뭐를 이렇게 발랐어요. 뭘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경작되는 거. 어디에서? outside the island. 섬 외부에서, 이 섬 외부에서 이 nutmeg이 발화가 되고 경작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뭘 발랐나 봐요. 11번 볼게요. 마침내 얻었어요. 어떤 섬을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The British. 자, 영국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섬을 누가 얻은 거예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얻었는데 섬의 이름이 되겠죠. 섬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지 않을까요?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씁니다. 자, 대문자. 12번 갑니다. 12번. 1770년. 딱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넘맥 식물을 자, 비밀리에 어디로 가져와졌어요. 그러니까 방향이죠. to는 여기서. 방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로? 약간 뭐 지역이나 이런 데가 되겠네요. 지역 이름 같은데. 1778년도를 보면은 이 반다 아일랜드의 넘맥 플랜테이션스의 반은 파괴가 됐어요. 무엇에 의해서? 13번은 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어라고 나와 있는 확률이 80%가 되겠죠. 어 같은 경우 그대로 지문에 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is가 붙거나 아니면 뭐 소유격이 붙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나온 명사를 당연히 단수죠. 를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갈 건데요. 8번 어떻게 찾아요? 미들 에이지스 찾고 뭐 넘맥은 너무 많이 나와. 유럽 찾고 더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비달락에 나와 있었는데요. 비달락 보겠습니다. 자, 비달락을 보니까 미들 에이지스가 딱 나와요. 미들 에이지스. 그리고 유럽이라는 단어, 유러피언 이런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오늘의 8번 문제 앞에 뭐가 있었죠? 더가 있네요. Throughout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this period는 당연히 Middle Ages가 되는 거죠. The Arabs. 아랍 사람들은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향료를, 넘맥을 말하는 거죠. 어디로요? 유럽으로. 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 넘맥을 수입을 독점적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져온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문제에도 더라고 돼 있었고 지문에도 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Arabs를 정답 number 8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 9번에 보니까 9번 뭐라고 했습니까? 자, 17세기가 나와야 되고요. 17세기 나와야 되고 병이라고 했어요. 17세기는 1600 몇 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 diseas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9번 앞에 어떤 단어가 이제 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 disease가 있어.
근데 나는 병명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 근처에서 여러분 이 disease가 있는 단어, 자 보면은 더가 붙어 있는 단어를 찾으세요. at the same time 이런 거는 병명이 아니잖아. 여기 더가 있어도 아니잖아. 자 쭉 보니까 더가 붙은 거 뭐밖에 없어요? 네, plague. 얘가 뭐냐면 pest라고 하면 많이 아시죠? 네, plague, pest,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정답으로 써주면 돼요. 내가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일단 여기 disease라고 했고 여기 콤마로 해서 엄청나게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콤마의 의미는 뭐예요? 동격이죠. 똑같다.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얘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병명이 되겠구나. 정답 plague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9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10번 갈게요. 10번. 네, 10번. 우리는 반다 아일랜드. 요거를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이단락의 첫 줄에 반다 아일랜드라고 나와요.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번에 보면 자, 맨 마지막에 outside the island라고 나오죠. 일단은 the island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수출하는 이 넘맥은 모든 수출되는 넘맥은 덮여 있어요. 뭘로요? 라임으로. 뭘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here was no예요. 자,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발아하는 씨. 네. 뭐냐면 which could be grown elsewhere would leave the island. 다시 말해서 이 섬 말고는 이 씨앗이 발아될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라임을 수출하는 넘맥에 이렇게 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임 알죠? 우리 페리에 같은 거 스파클링 워터 대표적인 페리에 거기 보면 라임 맛 있고 레몬 맛 있고 이러잖아요. 자, 라임 과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뜻도 있죠. 하지만 라임은 석회라는 뜻이 있어요. 석회가 뭐냐? 유럽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특히 유리 같은 거 닦으면 뿌옇게 돼 있죠. 네, 그런 석회질. 그 뜻의 라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일을 이야기도 하지만 석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석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0번에 라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 섬 이름을 적어주는 거였는데 섬 이름 그리고 the British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the British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the island of Ren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일단은 11번은 네, Run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마침내 얻었습니다. 이 Run이라는 섬을 누구로부터? 영국 사람들로부터. 그럼 그 내용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저 같으면 The British 찾고 The Islands of Run. 오케이, 대문자에서 Run 이렇게 딱 찾고 답을 바로 쓴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텐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 영국 사람들이 그것들을 줘요. 자, 그들에게 줘요. 자, 그들은 뭐예요? 네덜란드 사람, The Dutch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 Run이라는 섬을 준다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근데 영국 사람들은 네, 동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문제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이 Run이라는 섬을 주었다. 마침내 동의했다라고 한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한테 이 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빵을 줬어요. 이 말이랑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빵을 받았어요. 같은 말이죠.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장난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run, R 무조건 대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를 풀면 1770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F단락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걸 보니까 대부분 순서대로, 문제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770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나와 있고, 자, 이 nutmeg plant는 secretly, 비밀스럽게, 자, 어디로 가져가졌는지. 근데 비밀스럽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smuggled, 예, 밀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nutmeg plants, 이 말 그대로 나와 있고요. to, 안전한 곳으로, safely, safety. 자, safety는 안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전한 곳이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 자, 우리 Mauritius, 우리 모리셔스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자, 우리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뭔가 지역 어디로 이 nutmeg plant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Mauritius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여기 M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만약에 safety라고 쓰신 분은 안전한 곳, 약간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리셔스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 식물이 갔대요. 넛맥이. 그래서 정답은 모리셔스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는요. 1778년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1778년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 반다 섬의 nutmeg plantations. 자, 우리 플랜테이션 많이 들어봤죠? 플랜테이션은 뭐예요? 대규모 농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 뒷마당에 뭐 상추를 좀 키우고 있어. 이런 규모가 아니고요.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네, 헬기로 비료 뿌리고 헬기로 농약 뿌리고 엄청나게 큰 그런 대규모 농작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일단 연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half the nutmeg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lf라는 말. 자, 반이 파괴가 되었다고 했고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13번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가 있죠. 그럼 이 근처에서 어를 찾아요. 어가 있고요. 또 여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화산 폭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쓰나미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정답은 얘는 아니죠. 왜요? 얘가 되려면 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앞에 어가 아니고 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쓰나미,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엄청난 헤일. 네, 엄청난 헤일이라고 하는데, 자, 1778년에 화산 폭발 어디에서? 이 반다 지역에서. 반다 지역은 일으켰어요. 쓰나미를. 그리고 whipped out, 확 쓸어버린 거죠. 이 nutmeg 밭의 반을 확 쓸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산 폭발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쓰나미가 결국에는 이 nutmeg 밭의 반을 확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eruption이 아니라 일단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일단은 쓰나미로 써주셔야 되고 또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13번 앞에는 on이 아니고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앞에는 우리가 on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쓰나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관식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그러면 True, false, not given 세 가지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쓰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T, F, 그리고 얘는 N, G 이렇게 씁니다. 근데 NG라고 쓸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 찍는 걸 너무 좋아해.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도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영어식 표기가 아니에요. 그냥 NG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rue, false, not given은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어. 그러면 true로 찍고 다른 문제 푸세요.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얘는 논리예요. 논리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문에서 찾아서 true, false, not given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석이 되는 것부터 일단 문제를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true로 찍고 다른 문제. 네, 특히 주관식 문제에다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더 높게 받는 데는 이롭습니다. 중세시대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넛맥이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most라는 단어 약간 조심해 주시고요. The VOC 이것은 뭔지 몰라. 근데 지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The world's first major trading company.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first예요. The VOC는 세계 최초의 주된 무역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 회사 중에 최초의 대기업이야. 이런 뜻이죠. 네, 무역 회사긴 무역 회사인데 굉장히 큰 규모로는 처음이다. 이런 뜻. 여기 first의 의미를 두어 주셔야 되겠고요. 7번. Following the 이 브레다 조약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컨트롤했어요. 뭘요? 모든 섬. 어떤 섬이냐면 이 넛맥이 자라는 모든 섬을 통제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B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5번 단락 보시면 일단은 5번 단락에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이 넛맥이 어디서 자라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most 아니면 비교급 이런 애들이 나오면 찍더라도 true로 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는 아닌데 true의 확률이 좀 낮아요. most나 비교급이 나오면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많다 이런 문장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true의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일단 우리 true, first, not given 얘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캠브리지 시리즈를 쭉 봤을 때는 그래도 true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찍을 거면 true로 찍으시되 most나 아니면 비교급이 나오면 true로는 찍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그들은 결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자,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결코 밝히지 않았어요. 정확한 위치, 이 엄청나게 귀중한 이 원자재, 다시 말해서 넛맥을 말하는 거죠. 이 엄청나게 귀한 이 원자재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First. 5번 정답은 first. 밝히지 않았어요. 몰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VOC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6번 VOC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자, the VOC는 the richest commercial operation. 자, operation 수술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얘는 회사, 기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OC는 가장 부유한, 자, 최상급 쓰실 때 더가 있어야 되고요.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는 EST를 붙이죠. 가장 부유한 상업적인 회사였습니다. 세계에서. 줄리는 IELTS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자, 이 말이랑 줄리는 최초의 IELTS 강사다. 같은 말인가요? 모르죠. 네. 모르죠. 몰라. 네, 모르면 어떻게 해요? NG, not given. 과감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번에서 first, 약간 얘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인지는 몰라요.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긴 해. 가장 부유한, 가장 돈이 많은. 근데 최초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뭐예요? not give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자, 브레다 조약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2단락 하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락을 보니까 여기에 자, treaty는 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레다 조약이라는 단어가 짠 하고 있습니다. 짠 하고 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intend on은 뭐뭐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hold는 잡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소유격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명사의 뜻이 되어야 하고요. 영향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뭐에 대한? 모든 넛맥이 생산되는 섬에 대한
그대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어떠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넘맥이 자라는 모든 섬에 대해서 나 이거 다 가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딱 보니까 The Dutch,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금 자 모노폴리, 독점이죠. 자 뭐에 대한 이 넘맥 트레이드, 이 넘맥 무역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Which would last for. last for는 지속이 되는 거죠. Another century. 자, 또 다른 100년 동안 독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독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가졌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true로, 네, true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리딩을 했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선생님 약간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무턱대고 덮어놓고 1번부터 푸시면 안 되고요. 물론 오늘은 주관식이 나왔기 때문에 1번부터 풀었죠. 근데 주관식부터 일단 다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객관식을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리딩은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문제는 뜻을 몰라도 1분 안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한 15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의 독해력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5문제 정도는 어려워요. 네, 번역본을 다 드려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서 언어영역 만점 받으신 분들 안 계시죠? 있다 하더라도요. 영어랑 국어랑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문제 푸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서울대 국문과 출신 학생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국어를 잘하시겠어요? 근데 그분도 특히 헤딩이나 true, false, not given 요 문제에서는 약간씩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IELTS 리딩을 푸는 거 이거 약간 100% 아니거든요. 약간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국어를 좀 잘 못했어 하시는 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으로 IELTS 리딩 푸시면 오히려 어느 영역 때 맞았던 점수보다 IELTS 리딩을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약간 좀 정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자, 우리 약속했죠? 두 번째 패시지부터는 시간은 안 정해 두셔도 돼요. 네. 그리고 사전도 필요하면 찾으세요. 아직은 지금 당장 시험 볼 거 아닌 분들은 당장 시험 볼 거 아니신 분들은 시간도 20분 정해놓지 마시고 사전도 써가면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 오십시오. 그리고 답은 좀 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저랑 문제를 풀면서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 맞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얻어 걸린 건지 아니면 제대로 풀어가지고 답을 맞은 건지, 이 문제는 왜 실수를 했는지 이거를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인강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에서 리딩이 제일 만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강 수고 많으셨고요. 자, 리딩 패시지 2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